보죠? 자, 26강의 3번 제목처럼인데 보시겠습니다. 자, predicting whether a movie will be a success is perhaps the holy grail of most filmmakers and especially the big movie studios. 예측하는 것, 동명사 주어 자리네요. 예측하는 것, 예측하기, 동명사 주어입니다. 뭘 예측하는 거죠? 뭐뭐인지 아닌지를 영화가 will be a success, 성공을 할지 안 할지 예측하는 것은 아마도 Holy Grail. Holy Grail은 성배란 뜻인데 바라는 바 뭐 이런 거예요. 희망하는 바, 바라는 바, 희망하는 바, 바라는 바 그런 뜻입니다. 잘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간절히 원하는 것 이런 의미야. 됐죠? 그러니까 영화가 성공을 할지 안 할지 예측하는 것은 간절히 원하는 게 된단 말이죠. 대부분의 필름 제작자들과 특히나 큰 영화 스튜디오에게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됐지? 동명사 주어입니다. 단수 나왔어요. 그래 중심 소재 뭐죠? 영화의 성공 예측하기. 맞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영화가 성공할지 아닐지 예측하는 건 진짜 간절히 원하는 거죠. 맞지? 태연이가 주연이야. 서영이가 조연이고. 오케이? 예. 치정. 사랑과 전쟁 같은 그런 거. 김성우냐 유재현이냐를 두고 우리 김태현이 고민하는 그런 영화라고 치자고. 자, 이 영화가 성공을 할지 안 할지. 아니면 이렇게 두죠. 뭐 서영이하고 태현이가 나를 두고 싸우는 영화 그런 거야. 자, 이 영화가 서로 가지라고 싸우는 영화죠. 자, 이 영화가 성공할지 안 할지 이걸 예측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라는 바가 된단 말이죠. 맞죠? 자, while critical acclaim 비판적인 acclaim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acclaim 찬사. 그러니까 찬사인데 critical은 비판적인도 되고요. 비평가의라는 의미도 있어요. 평론가들 있잖아. 평론가들의 찬사는 언제나 welcome 환영돼요. 결국에는요. in the end it is important 중요한 것입니다. 뭐가요? 진주어 대절의 내용. 영화가요. 돈을 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비평가의 찬사를 보내. 이거는 참 반가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평론가가 되게 좋은 평가를 내렸어. 근데 영화가 실패를 하면요.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쵸? 그래서 while이란 말이 들어간 겁니다. 평론가의 찬사는 환영할 만하지만 결국에는 영화가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영화의 성공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아. 영화가 돈을 버는 것은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갑니다. For the big studios, 큰 영화 제작사, 큰 영화 배급사, 제작사에 있어서 이제 increasingly, 점점 더 소유된단 말이지. 소유된이란 뜻입니다. 누구에게 소유되었냐면 massive, 거대한 global corporations, 다국적 어떤 세계 기업들, 거대한 세계 기업들에 의해서 소유된 큰 스튜디오에 있어서 됐죠? 네. 예를 들어서 원래 까먹었어. 파라마운트인가? 영화 제작사, 미국의 큰 영화 제작사 소니가 샀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자유의 여신상이 입고 있던 옷을 입었는데 이제 소니가 사고 나서는 기모노를 입고 있는 여자로 여자가 등불 들고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커다란 세계의 거대한 기업에 의해서 소유된 그쵸? 소유된 거니까 과거분사 쓰는 거고요. 큰 영화 제작사의 스튜디오에 있어서 making movies 영화를 만드는 것. 근데 어떤 영화를 만드는 거죠? deliver wide profit margins. 여러분 이거를 그냥 큰 이익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큰 수익이라고 보십시다. 이거 전체를 큰 이익이라고 보셔야 돼요. 뭐라고요? 딜리버가 뭐예요? 딜리버 뭔 뜻이야? 딜리버. 뭔 뜻이냐고? 딜리버리. 배달. 배달하다. 그럼 배달해 주는 건데 배달해 주는 게 무슨 의미겠어? 큰 이익을 배달해 주는 영화. 성우 새끼야! 네. 너한테 질문하고 있잖아. 네. 야, 큰 이익을 배달해 주는 영화. 여기서 배달하다를 어떻게 의미 파악하는 게 좋겠어? 큰 이익을 만든다. 만들어내는 영화야. 그래서 이거를 뭐 메이크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큰 이익을 만들어내는 영화를 제작하는 거. 동명사 주어잖아요. 메이킹. 그래서 is죠. 맞아? 그러니까 너는 쓰느라고 내 말을 놓치면 안 돼. 알았지?
자, 큰 수익을 만들어주는 영화를 제작하는 것은 궁극적인 매트릭. 자, 매트릭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측정 기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궁극적인 측정 기준입니다. 측정 기준이래요. ultimate이 궁극적이라는 뜻이고요. 영화 수익 얘기 계속하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영화를 제작하는 것이 궁극적 측정 기준입니다. 무엇의? 퍼포먼스는 뭐예요? 업무 성과의 성과. 됐죠? 영화의 성과의 측정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이해하셨어? 맞지? 네.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 영화는요. 오케이. 그래서 영화는요. 점점 depend on known theatrical sources for revenues. revenue가 profit하고 똑같아서 이거 수익입니다. 오케이? revenue 수익이에요. 수입. 근데 니네들 또 이거 avenue랑 헷갈리지 마라. avenue는요. 도로. 거리란 뜻이에요. 아셨죠? 헷갈리면 안 돼요. 에비뉴. 아씨. 뭔데? 다시 갈게요. 영화는 점점 어디에 의존하고 있냐면 비영화적인 원천, 수입원이죠. 이게 수입원이 되는 겁니다. Sources for revenues가. 알았죠? 그러니까 수익을 위해서 영화 이외의 원천에 의존한다 이거예요. 그럼 영화 이외의 원천이 뭘까요? 광고. 그쵸? 또 영화 캐릭터들이 입는 굿즈 같은 거. 이해하셨죠? 요런 것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영화는 점점.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사실은요, 감소시키지는 않아요. 카운팅을. 뭐라고요? continuing이잖아요. 카운팅이 아니고, 이게 지속하는, 지속적인이란 뜻이고, 지속적인 중요성입니다. 무엇에? solid. 이게 견실한. 확고한이란 뜻이에요. 박스 오피스 성과. 박스 오피스가 뭐예요? 영화 매표소거든요. 매표소에서 표를 얼마나, 영화 관람표를 얼마나 팔았는지. 그 박스 오피스 성과. 얘의 중요성이 줄어들진 않아요. 다시 말해서 영화가 다른 수익원에 의존한다고 해서 박스 오피스 성과의 중요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영화 그 관람객 수를 뜻하는 거예요. 관람객 수는 결국 뭐죠? 영화의 흥행 또는 영화의 성공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매표소에서 표가 얼마나 팔렸는지 이 관람객 수, 견고한 관람객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영화의 성공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관람객 수에 달려 있지. 박스 오피스 성과에 달려 있는 거지 결국. 그치? 이해하셨어? 그래서 영화의 성공은 박스 오피스의 판매량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기에 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박스 오피스의 성공은 영화의 수익에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 주제입니다. 박스 오피스의 성공은 영화의 수익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도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영화라는 것이 뭡니까? 비영화적인 수입원에 의존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박스 오피스 성과가 제일 중요하다. 관람객이 얼마나 들어왔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야. 이해하셨어? 뭔 말인지 알겠지? 자, when a movie hits the top spot이 뭐죠? 최고 정상이죠. 최고 자리. at the box office. 박스 오피스에서 최고 정상. 가장 많은 관람객 수를 차지했다고. 1000만 관객 돌파 막 이런 거 있잖아. 오케이? 이랬을 때 나론니. 자, 나론니는 왜 중요합니까? 부정어기 때문에 여기 도치 발생해 버렸네. 맞죠? 네. 그 다음 버덜수 안 보이죠? 그럴 때는 쉼표가 버덜수의 기능을 합니다. 갑니다. Not only does deliver 이것이 만든다. 됐죠? deliver 또 나왔죠? 만든다라고 아까 네가 해석했지? direct라는 것은 직접적인이고 revenue라는 것은 수입이고 수익 량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돈이에요, 돈 결국. 맞죠?
직접적인 수익량을 이것이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여기서 this가 뭔데요? 박스오피스의 최정상에 올라가는 거. 영화가 박스오피스의 정상을 찍는 것이 this예요. 맞죠? 영화가 박스오피스에서 정상을 찍는 것이 직접적인 수익 산출을 해줄 뿐만 아니라 쉼표가 버럴소라고. 이것은 또한 즉 박스오피스에서 최고 정상 자리를 찍는 것이 또 촉진한다라는 거죠. promote 뭐를 촉진합니까? 다른 수입원. 그냥 income 이것도 수입이고 그 다음에 revenue도 수입이고 profit margins도 수입이고 수익이란 단어를 지금 세 개로 표현하고 있어요. profit margins, revenue yield, 그 다음에 income 다 수입이잖아요. 맞죠? 오케이. 자, 영화가 박스오피스에서 최고 정상 자리를 찍는 것이 this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촉진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further라는 것은 더 나아가 촉진합니다. 다른 수입원을 촉진하죠.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됐죠? 다른 수입원이 뭐예요? 광고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른 나라에서 사가는 거예요. 되셨죠? 맞아? 우리나라 영화가 외국에 수출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다른 수입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얘기를 잠깐 딴 데로 샜는데 아무튼요. 영화가 박스오피스에서 최고 정상 자리 탑 스팟을 딱 찍었어. 그럼 이것이 직접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다른 수익원을 유발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a high public profile. 이 profile 또는 profile이라고 하는데 얘는 사실은 우리 윤곽이라는 의미가 있어. 윤곽이라는 의미가 있고 우리의 옆모습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대중의 인지도, 관심이나 인지도라는 의미예요. 퍼블릭은요? 대중. 아, 너는 퍼블릭이 대중인 거 몰랐어?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대중교통. 퍼블릭. 할 때가 아니고 성우야. 자, 계속 갈까? 자, 아주 매우 높은 대중의 인지도는 뭐로 의미하냐면 나런이 또 나왔어. 나런이 A. 이거는 버럴소가 여기 있네요. 버럴소 어디 있죠? 아, 네. 벗. 네. 이게 버럴소죠. 오케이. 그래서 나런이 뒤에 A 자리에 대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입니까? 보입니까? 네. 그래서 B 자리에도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버럴소 자리. 버럴소 B. 네, 대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얘가 B죠. 일단 볼까요? 자, 높은 대중의 인지도는 뭘 의미하냐면 나런히 its potential, 그것의 잠재력 as an attractive choice, 매력적인 선택으로서의 attractive, 매력적인 선택으로서의 for repeat viewing, 반복 시청, 시청을 위한 어디에서? 다른 플랫폼에서. 됐죠? 그러니까 다른 플랫폼에서 극장에서 보고 이걸 집에서 다시 TV로 보고 넷플릭스에서 보고 이런 플랫폼에서 반복 시청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으로서의 잠재력이 increases,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대절 뒤에 문장 전체의 주어가 potential, 동사는 increases, 나머지는 전부 수식에 해당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뭐부터 신경 써야 돼? 단수, 수일치. 아셨어요? 이런 거 놓치지 마라. 얘기 듣고 있냐? 네. 뷰잉이 시청이에요? 어디요? 뷰잉이 시청이죠. 반복해서 보기. 왜 신청이라고 했어요? 아, 시청. 아, 그러면 선생님 글자 잘못 쓰셨는데요 라고 하면 되지. 비아냥거리는 거야? 김태현. 이씨. 선생님이 글씨를 잘못 쓸 수도 있지. 자, 반복 시청. 다른 플랫폼에서 반복 시청을 위한 매력적 선택으로서의 잠재력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것의 잠재력, 또 어떤 잠재력이죠? yield, 생산하는, 만드는. sequence가 바로 후속편이거든요. 이것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되셨죠? 그러니까 수익이 증가한다. 대중의 관심이 늘어난다는 것은 다른 플랫폼에서 얘를 반복해서 시청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이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후속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또한 증가한다. 됐지? 오케이, 계속 갑니다. 결국에는 말이야, in the end. 자, 가자. 결국에는요,
Nothing breeds success like success. 성공처럼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도 없다. 여러분 이 표현이 나타내는 의미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성공만큼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도 없다. 그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기서 성공은 박스 오피스에서 성공일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의 성공은 뭐죠? 영화의 성공이죠. 오케이? 제가 느낄 땐 그래요. 박스 오피스의 성공이 영화의 흥행이잖아. 결국 영화의 성공이잖아. 그치? 내가 볼 땐 그렇거든?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는지 좀 살펴봐 주시고 안 나와요. 해설지를 아무리 뒤져도. 영어 선생님들도 그냥 이렇게만 설명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질문 한번 던져봐. 선생님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앞에서의 성공은 뭐고 뒤에서의 성공은 뭔가요? 물어볼 수 있어야지. 알았어? 좀 물어봐 주세요. 알았니? 알았니? 오케이. 자, 이러한 맥심이 격언이란 뜻인데 격언, 속담 같은 겁니다. 얘는요 아마도 main reason, 죄송합니다. 이러한 격언이 아마도 main reason, 주된 이유가 되죠. The reason why죠. 왜 메이저 무비 스튜디오들이 정말로 좋아하는지에 대한 만드는 것을 후속편을요. 높은 그런데 어떤 영화의 후속편일까요? 매우 높은이 아니고요. 매우 성공한 영화의 후속편이죠. 그리고 또 뭘 정말로 좋아하냐면 to hire, 고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웃긴 거. 여기는 like 뒤에 ing. 아이씨. like 뒤에 ing 맞죠? 근데 여기서는 like 뒤에 뭐 썼어? to 부정사. 왜 그러죠? 둘 다 쓸 수 있으니까. like는 to 부정사 동명사 둘 다 쓸 수 있으니까. 그치? 오케이. 다시 갈게. 이러한 격언은 아마도 주된 이유가 돼요. 왜 거대한 영화 스튜디오가 정말로 좋아하는지. making sequel, 후속편 만들기를. 매우 성공한 영화에.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지. 고용하기를. 스타 배우들을요. 근데 이 배우들이 어떤 배우냐면 a track record,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을까요? track record란 단어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뭔 뜻이냐면 실적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실적. 가일리는 매우 오케이.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냐면 등장한 실적이요. 어디에 등장한 블록버스터 영화에. 그렇죠? 그런데 블록버스터 영화가요. 일반적으로는 do well, 잘 팔리죠. 박스 오피스에서. 되셨나요? 그러니까 박스 오피스에서 성공이 영화의 성공입니다. 되셨죠? 박스 오피스에 성공한 영화는 후속 작품 만들어져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글에서 전반적으로 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영화의 성공은 박스 오피스의 성공이다. 됐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요? 2번이 될까요? 그죠? Why is the box office success important for making money?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왜 박스 오피스 성공이 중요할까요? 박스 오피스에서 성공하면 영화는 흥행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흥행을 하게 되면 후속작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광고되고, 수출되고, 플랫폼에서 반복 시청해서 돈을 계속 번다는 얘기야. 그래서 박스 오피스의 성공이 제일 중요하다는 글이라고. 이해하셨나? 괜찮아요? 네. 오케이. 자, 이제 26강 1번, 2번, 3번인데요. 아까 26강에 1번 제가 필기해드렸잖아요. 맞죠? 맞지? 필기해드렸죠? 1번 내용이 뭐였었어요? 학습된 무기력감. 됐죠? 사진 잠깐, 아까 사진 찍은 거 보세요. 학습된 무기력감. 사진 찍으라 그랬잖아. 그거 잠깐 읽어봐야 돼, 지금. 학습된 무기력감. 사진, 나중에 단톡방에 제가 공유 드리겠습니다만, 읽어보세요, 성우가. 또박또박. 큰 소리로. 학습된 무기력 learned Learned helplessness. Learned helplessness. 됐어, 웃지 말자. 심리학 용어 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부정적인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어떠한 시도나 노력도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여기고 무기력해지는 현상. 오케이. 반복적인 어떤 그런 실패를 계속 겪다 보면 해도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무기력감에 빠지는 거야. 그게 learned helplessness. 예를 하나 들어서 시험 한번 못 본 아이들, 2학기 기말고사도 못 보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도 못 보고 계속 이렇게 시험에 실패를 하는 친구들은 해도 안 돼라는 무기력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학습된 무기력감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빡 극복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입니다. 첫 번째 줄 문장 1, 문장 2에서 필자가 뭐에 관한 얘기를 하는지 소재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알았지? 그리고 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필자의 생각에 대해서 얼추 우리는 추측을 좀 하셔야 돼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갑니다. Learners can improve. 학습자들은 향상을 시킬 수가 있어요. 효율성을요. 어떤 효율성이죠? 그들의 귀인 효과. 자, 귀인 효과라는 요 단어 설명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귀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을 찾는 행위 또는 그 효과예요.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을 찾는 행위 또는 효과. 그게 귀인 효과입니다. 아셨죠? 내가 왜 성공했고 왜 실패를 했는지. 자, 시험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럼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라고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서 아, 그럼 이렇게 해봐. 라고 전략도 만들어주고 아이들한테 얘기도 해주고 그쵸?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참 괜찮은 선생님들이잖아. 그지? 맞아? 오케이. 좀 가보겠습니다. 그들의 귀인 효과 또는 귀인이라는 이것을 훈련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실패를 했는데 그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오케이. In a pioneering study. 이게 선도적인 연구에서 선구적인 선도적인 연구 이런 뜻인데요. 선구자, pioneer, 개척자 또는 선구자거든. 그래서 선구적인 연구에서 캐롤 수전 드웨기라는 사람이 미국의 심리학자인데요. provided students, 학생들에게 얘가 A예요. 그리고 수식이 나왔어요. with B예요. 그래서 provide A with B를 쓰고 있는 겁니다. A에게 B를 제공하다라는 뜻이거든. A에게 B를 제공했다 이겁니다. 학생들에게 뭘 제공했을까요? 어떤 학생들이죠? demonstrated learned helplessness 나왔죠. 학습된 무기력감을 demonstrated 보여주고 있는 보여주었던 즉 학습된 무기력감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이죠. 맞죠? 학습된 무기력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 학생들에게 뭘 제공해 줬냐면 both A and B 성공적인 경험과 성공하지 못했던 경험 둘 다 아이들에게 체험하도록 한 거야. 됐죠? 성공적 개념도 성공적인 그런 경험도 체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공하지 못한 경험도 하게 만들었었어. 학생들에게. 됐어? 자, 이 학생들이 were unsuccessful 성공하지 못했을 때 실험자들은요 특히나 stated that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 이거 said예요. 말하다예요. remark도 되고요. said도 되죠.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너희들의 실패는 약이 된 거야. 무엇에 의해서? lack of efforts or ineffective strategies 노력의 부족이라든지 또는요 비효율적인 학습 전략들 됐죠? 너희들의 실패는 노력의 부족 또는 비효율적 학습 전략 이것에 의해서 약이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럼 학생들이 얘기를 들은 거죠. 아 내가 비효율적 학습 전략이라든지 어떤 노력의 부족 때문에 내가 실패를 했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맞죠? 근데 comparable student라는 것은 비교군, 대조군, 비교할 수 있는 학생들이죠. 자, 비교할 수 있는 학생들은 누구냐면 실험 대조군이에요. 실험 대조군이라고요. 누구와 대조하는 겁니까? 들은 학생들. 여기 나와 있는 들은 학생들. 실험자들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쵸? 너희들의 실패는 약이 되었다. 노력의 부족이라든지 효율적 전략의 결핍이라든지. 오케이? 이것 때문이야 라고 들은 애들. 그런데 대조군들은요. were given similar experiences. 비슷한 경험이 주어졌어요. 비슷한 경험이 뭐예요? 실패의 경험입니다. 맞습니까? 비슷한 경험이라는 것은 실패죠. failure죠. 오케이? 하지만 no training. 훈련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됐습니까? 됐지? 자,
실험자들이 실패한 두 그룹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가 그룹과 나 그룹이 있어요. 둘 다 실패입니다. 얘는요, 실험자들이 너희들의 어떤 노력의 부족이라든지 또는요, 비효율적 학습 전략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뒤에 뭔가 후속 조치가 있었을 거라고. 그런 얘네들은요, 아무 말도 아무 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됐죠? 이 두 가지 그룹을 비교하고 있는 거라고. 되셨어? 가 그룹의 학생들도 실패했고 나 그룹의 학생들도 실패했는데 가 그룹의 학생들은요, 노력 부족 비효율적 전략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었어. 그럼 그 뒤에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상담이나 조언을 받았을 거라고요. 이건 내가 추측하는 겁니다. 하지만 얘네들은요, 아무 훈련도 받지 못했어요. 되셨죠? 이해하셨어? 오케이. 요건 이제 비교합니다. 됐습니까? 응? 여기에 25, 여기가 끝이 아닌가? 여기 25 sessions가 뭐냐면 시기, 기간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훈련 기간, 25번의 훈련 기간이 끝나고 나서란 얘기예요. 됐나요? 이해하셨죠? 25번의 훈련이 왜 어떤 애들은 주어지고 어떤 애들은 안 주어졌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훈련을 25번 받고 나서 학습자들은 어떤 학습자들이에요? Who were counseled. 자, 조언을 받은 애들이죠. 뭐에 관해서? 그들의 노력과 전략에 관해서. 그들의 노력과 전략에 관해서 조언을 받은 학습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더 적절하게 반응을 했다 이겁니다. 실패. 됐죠? 오케이. 실패를 하기는 했어. 하지만 25번의 훈련을 하고 나서 이 친구들은 적합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빈칸 나올 수 있어요. Persisting longer and adapting their strategies more effectively. 이거 쓸 수 있어야 되죠. 훈련을 받고 나서 아이들은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더 오래 인내함으로써. 왜? 노력이 부족하다 그랬으니까 더 노력했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 오래 인내했다라는 것은 더 노력했다는 얘기야. 오케이, 바리? 공부 엉덩이라는 거라 그랬잖아. 오래 앉아서 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정함으로써. 뭘 조정함으로써? 그들의 학습 전략을 더 효율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적절하게 반응을 한 거죠.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자, 추가적인 연구 조사가 has corroborated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입증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거 has proved라고 써도 되죠. 입증했다.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뭘 입증했다? 이 사람의 발견을 입증했다. 연구를 계속 해봤더니 이 사람의 발견이 맞는 얘기더라. 그쵸? 입증했다는 것은 맞다라는 거잖아. 그치? 네. 맞아? 이 사람의 발견이 뭔데요? 이 발견의 내용을 정리하면 뭐예요? 실패를 하고 나서 제대로 상담이나 훈련을 받은 친구들이 훨씬 더 적절하게 반응한 거예요. 오래 노력하고 조절도 해가면서. 맞죠? 오케이. 자, strategy instruction. 이런 전략의 어떤 가르침. 전략을 가르치는 거야. 됐습니까? 전략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애들에게. strategy instruction. 전략을 가르치는 거고요. 됐냐? 맞죠? 그리고 전략 가르침. 이게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누구에게 효과적이었을까요? 학생들에게. 어떤 학생들에게? 믿었던 학생들입니다. 뭘 믿었던? 대절을 믿었던 학생들. 오케이? 자, 대절의 내용이 뭡니까? 목적어죠. They were already trying hard. 자신들이 이미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믿은 친구들. 이걸 믿은 친구들에게 전략 교육은 훨씬 더 효과적이었어. 그러니까 이미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나 이 전략이 제대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평생 놀고 먹는 새끼들한테는 전략을 아무리 알려줘도 효과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십시다. 이 전략 교육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효과가 있었냐면 학생들, 믿는 애들에게. 그쵸? 그들이 이미 trying hard,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믿는 아이들. 됐죠? 이러한 연구조사는 suggest, 제안하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예요? 밝힌다, 시사하다, 암시하다,
뭘 암시하고 뭘 시사할까요? 대절을요. 오케이? 선생님들께서 증가시킬 수 있구나. 학생들의 동기를 뭐하고자 하는? 배우고자 하는 동기. 뭐함으로써? 그들에게 가르침으로써. 뭘 가르쳐? 학습 전략을. 그리고 그들에게 뭘 권장함으로써? By teaching and encouraging. 요거 병렬이죠. 맞습니까? 네. 그들에게 뭘 가르침으로써? 학습 전략을. 그리고 뭘 권장하죠? to 울랄라 불랄라 할 것을 권장함으로써. 뭘 권장할까요? 1번 think of creative ideas.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도록. 이 글은 창의성에 관한 글입니까? 그냥 2번. 자, 제거하는 거예요. 뭐를요? 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들을요. 자, 산만하게 하지 마라.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은 다 없애라. 그런 글인가요? 아니죠. Attribute success to effort. 성공이라는 것을 무엇 덕택이라고 권장함으로써. 노력 덕택이라고 권장하는 거죠. 3번이 답이죠. 맞습니까? 네. 됐죠? 학습 전략도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attribute A to B. 이거 외우셔야 돼요. A는 B 덕택이다. 또는 A는 B 때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를 애들에게 권장함으로써 3번이 답이죠. 맞아요? 5번 보세요. 4번이요. Focus on external attribution. 외부의 요인, 외적 요인에 집중하는 거예요. 외적 귀인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5번은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콘크리트는 구체적인입니다.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 그거 똑같은 스펠링인데 구체적이란 뜻이야. 그럼 자 봐봐. 반대말이 뭐야? abstract. 얘는 추상적이라는 뜻입니다. 죄송. 되셨죠? 그래서 이 글에서 뭐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귀인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 그리고 학습 방법에 대한 어떤 뭐랄까 전략 수정과 뭐였죠?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애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맞니? 오케이. 됐어요. 자, 네. 네. 뭐라고 읽었지? 귀인 효과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죠. 성우야, 써. 네. 귀인 효과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 여기 1번이고요. 2번은요. 귀인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 됐죠? 오케이, 좋아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26강에 2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learned helplessness 까먹으면 안 됩니다. 성우 핸드폰 왜 봐? 오씨. 쌤 안 돼요. 쌤. 빨리 해. 썼어요. 오케이. 2번 가겠습니다. 제목을 알맞은 것은 보자. 자, 역시 1번, 2번 소재 찾아봅시다. A lot of research, 많은 연구조사는 논의합니다. 뭐에 대해서? 의문사예요. 무엇이 동시에 주어져? 이끌어내는지 상대적 으로 영원한 습득을 무엇에?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에. 됐죠? 이해하셨어요? 자, 이렇게 묶어야 되겠네. 많은 연구조사는 논의하고 있어. 무엇이 이끌어내느냐? 영원한 습득을 무엇에?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에.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영원한 습득을 이끌어내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야. 자, 오케이. 퍼머넌트 영원한. 파마 오래 가잖아. 그래서 퍼머넌트 파마로 외우세요. 오래 가는 거, 영원한 거. 나는 그렇게 외웠는데. 실은 말아. 자, 그래서 뭐라고? 습득을 이끌어냅니까? 이게 필자의 주제예요. 그리고 소재고요. 의문문이잖아. 그치? 의문사이면서 동시에 주어고요. 이끈다. 상대적으로 영원한 습득을. 오케이? You won't be surprised. 당신은 놀라지 않을 겁니다. 사람의 기본 감정이니까 surprise 썼죠. Be surprised. 들어서 놀라지 않을 거예요. 뭘 들어서? 대절을 들어서. 자, 빈칸 나올 수 있어요. Active learning이 효과가 좋다. 훨씬 더 무엇보다 수동적 학습보다. 그러니까 능동적 학습이 답이란 얘기입니다. works 효과가 있다. far 나왔어요. 비교급 강조 표현이죠. 어떻게 해석하는데요? 훨씬. 비교급 강조 표현에 뭐 있습니까? spam a lot 맞죠? 맞냐? 예. S가 뭐야? 성우야. F far. E even. much. 이 뒤에 비교급 쓰죠. 자,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수동적인 학습보다 패시브가 수동적인이란 뜻이에요. 결국에는 능동적 학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무엇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영원한 습득을 이끕니까? 능동적 학습이란 얘기야. 알았니? 오케이, 갑니다. 다시 말해서 말이야.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sitting still,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still이 가만히란 뜻입니다. 부사예요,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부사다이. 왜 부사라고 얘기를 하죠? 동명사 수식하잖아. sitting 수식하잖아. 예. 오케이. 머리 부딪힌 줄 알았어. 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교실에. For more than a half hour. 30분 이상. 맞죠? At a time. 한 번에 30분 이상 가만히 교실에 앉아 있는 것. No matter how interesting the material. 아무리 흥미로울지라도 그 재료가 여기 is 생략됐네요. 맞죠? No matter how 형용사 주어 동사거든요. No matter how 형주동. 이거는 how에버로 고칠 수 있죠. No matter how 한 단어로 뭐로 쓴다? 하지만. 아니요. 하지만이 아니에요.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아무리 그 재료가 is interesting. 그래서 is가 있었던 거라 여기. 아셨죠? 아무리 그 자료가 흥미롭다고 할지라도 30분 이상 앉아 있는 것. 여러분 동명사 주어 나왔잖아요. 이게 주어잖아. 이게 동사 자리에 isn't 쓴 겁니다. 맞죠? 얘가 동사잖아요. 오케이. 자, 맞죠? 아무리 흥미로울지라도 30분 이상 앉아 있는 것은 nearly 거의 여기 not이 들어가서 거의 as 원급 as 썼네요. 그래서 potent는요 효과적인 이란 뜻이에요. 그럼 다른 단어로 뭘 쓰죠? effectively. effective 맞죠? 다시요. 다시 말해서 in other words라는 것은 필자의 주장을 다시 강조하는 거거든. 다시 말해 이런 뜻이잖아. 다시 말할 때는 왜 다시 말해? 강조하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가만히 교실에 앉아 있는 거란 말이야. 30분 이상이나 한 번에. 아무리 그 자료가 흥미로울지라도 30분 이상. 너희 보통 학교 수업 시간 45분에서 50분이잖아. 고등학교는 50분인가? 오케이? 앉아 있는 것. 이것은 거의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뭐만큼? 기회를 가진 것만큼. 여러분 여기는 왜 having 썼을까요? 비교의 대상 자체가 sitting,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having 쓰는 겁니다. 알았지? sitting, as potent as having. 맞죠? 자, 기회를 가지는 것만큼 효과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기회입니까? Engage actively with the concepts through discussion, group interaction, practice, immersion, or some other form of direct experience. 잘 들어. engage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
참여하다 아니에요. engage 뭘까? 다루다. 적극적으로 다루다로 보십시다. engage with. 적극적으로 다루는 거야. 그 개념을요. 됐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학습에,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배운 개념이 되겠지. 공부하다가 배운 개념을 적극적으로 다룰 기회를 가지는 것. 되셨어? 이게 액티브 러닝이잖아. 이해하셨어요? 결국 적극적으로 다룰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개념을요. 얘가 액티브 러닝이라고요. 얘라고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런데 뭘 통해서입니까? 토론을 통해서, 그룹 작용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immersion, 이거 몰두입니다. 몰두. 몰입. 집중한 친구들은요, 옆에서 뭐라 그래도 완전히 거기에 몰입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형태의 직접적인 경험들, 이걸 통해서 그 개념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기회를 가지는 것, 얘가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거죠. 됐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뭐 얘기하는 겁니까? 능동적 학습이 중요하다. 이게 중심 소재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또는 주제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맞죠? 예. 오케이. 그 다음 또 얘기가 이어질 거예요. 갑니다. 마찬가지로 나와버렸어요. 마찬가지로 it is absolutely, 절대적으로 critical, 중요한이란 뜻입니다. absolutely, 절대적으로 critical, 중요한이란 뜻이에요. 치명적인, 중요한. for retaining new knowledge and skills,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retain이 뭐죠? 확보하고 갖게 되는 겁니다.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오케이. 근데 it이 가짜 주어잖아. 그럼 진짜 주어 어디 있어? 대절이 진짜 주어지. 그러니까 이거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당신의 감각이 관여하는 거예요. 모든 당신의 감각이 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감각이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능동적 학습의 중요성 플러스 모든 감각의 관여, 얘가 중요합니다. 이 얘기야. 됐죠?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이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나요? 오케이. 그럼 계속 보죠. It is great. 이거는 물론 훌륭해요. 가주어 나왔습니다. 뭐가요? To simulate라는 것은 모의하다. 당신의 지능을 모의 테스트하다 같은 거예요. 모의 평가하는 거예요. 자, 모의 실험하다, 모의 평가하다. 당신의 지능을 to simulate, 모의 실험하거나 또는 모의 평가하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훌륭합니다. 오케이? 하지만 even better, 훨씬 더 좋다. 비교급 강조 또 나왔죠? 스페멀랏. 훨씬 더 좋아요. 만일 당신께서 become involved emotionally, physically, and interpersonally,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한다가 얘잖아요. 당신이 참여하는 거예요. be involved라는 것은 참여하다.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상호작용하면서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참여하면서, 됐죠? 참여함으로써. interpersonal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호작용하면서 이런 의미라고요. 오케이? 됐습니까?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참가하는 것, 관여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지. 맞죠? 너의 지능을 스스로 모의평가, 즉 자가 테스트, 문제 풀어보고 하는 거 괜찮단 말이야. 하지만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호작용하면서 참여하는 거, 이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친절하게 또 다시 말해주잖아.
It isn't enough.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가주어. To merely read. 진주어죠. merely는 단지란 뜻입니다. 읽는 것, 이 자료를 책에 들어가 있는 이 자료를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또는요,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To hear. 됐죠? To read, to hear인 거예요. 읽거나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뭐를요? 강사가 말하는 것을요. 얘가 지각이네요. 지각 동사가 나와서 인스트럭터를 목적으로 보시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거죠. 뭐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것에 관해서. 여기 it이 뭔데요? 자료죠. material 이렇게 자료. 오케이? 수업 시간에 이 자료에 대해서 강사가 얘기해 주는 것을 듣는 것.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당신께서는 자, 마지막 문장도 주제문이잖아요. 외우셔야죠. 자, 당신께서는 반드시 기회를 가져야 돼요. 어떤 기회? 연습할 기회. 기술을요. 그리고 만들 기회. To make the ideas your own. 아이디어를 당신 것으로 만들 기회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됐습니까? 됐나요? 7번 문장 별표 5개 쳐놔야 됩니다. 알았느냐? 병렬 구조 또 나왔잖아. To practice, to make. 그래서 이 글은 능동적 학습의 중요성, 모든 감각의 관여, 이것이 기술이나 지식이나 기술의 영원한 습득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뭐가 답일까요? 뭐가 답일까요? 됐지? 이상한 소리 좀 내지 말고 성우야. 됐나요? 오케이. 그럼 답이 몇 번인 것 같아? 태연아. 1번. 이론이 설명할 수 있나? 구체적인 경험을 꺼져. 2번. 학습은 개선한다. 직접적 경험을 통해서. 어때? 세모. 3번. 창의성은 요구한다. 충분한 시간을 창의성 얘기 아니죠. 4번. 감각은요. 기본이래요. 무엇에? 모든 지식에. 세상에 대한. 세모. 5번. In which situations. 어떤 상황에서 협동적인 학습이 작용합니까? 개소리. 맞죠? 그래서 이거는 2번하고 4번 중에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글이에요. 맞냐? 오케이? 그러니까 직접적인 참여가 정말 중요하죠. 직접 참여. 능동적 참여. 그러니까 직접 참여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는 그나마 직접 경험밖에 없지. 맞아? 맞냐?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또 우리 한 단어 더 넣어야 되죠. 직접적 참여. 됐지? 요거를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알겠니? 좋아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면 안 되죠? 10시까지예요. 3번 갑니다. 글의 흐름으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것. 아까 했던 거 아니에요. 피아제의 인지이론. 자, 여러분. 자, 이 3번 글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데요. 원래, 아이씨. 쓰기가 안 되나? 시비 켜줬어요. 응? 안 되나 보다. 뭐지? 하얀색으로 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자, 원래 이 적응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화, 그 다음에 조절, 평형, 요 세 가지가 필요하대요.
됐죠? 이게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의 개념이랍니다. 피아제가 사람 이름이에요. 피아제라는 것은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교육학자예요. 야, 도대체 뭐니? 페이지 어떻게 내려가지? 어떻게 내려갈 수 있죠? 아, 여기 있네요, 이제. 자, 보자. 확대도 안 되나? 환상하겠네. 어머, 꺼져. 자, 봅니다, 여기. 잘 안 보이죠? 일단 동화라는 것부터 좀 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 카톡 보세요. 아이씨. 크게 안 되나? 확대가? 뭐야? 이거 뭐지? 이거 확대가 안 되나요? 네. 아쉽네요. 자, 보자. 여기서 적응이라는 것은 스키마와 함께 피아제의 주요한 개념인데, 적응이라는 것은 주변 환경의 요구에 잘 부합하는 과정이고, 인간은 주변의 환경에 적응을 함으로써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조정한대.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은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래서 적응은 동화와 조절을 통한 균형의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assimilation과 accommodation 요거를 통해서 균형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 적응이랍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동화부터 지금 설명을 할 거예요. 동화부터 갑니다. 자, 아동의 경우 새로운 경험을 접하게 되면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느냐? 발달 과정에서 접한 정보들은 아동에게 인지 도식, 즉 스키마를 형성하게 되는데, 아동은 이러한 도식의 스키마에 근거해서 이후에 접하는 새로운 경험 정보를 해석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말을 처음 보았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보면 동화 과정을 발전시킬 수 있대요. 아기가 다리가 넷인 동물에 대한 기존의 도식에 자신이 본 말을 동화시키는 거야. 자, 아기가 어렸을 때 발이 4개가 달린 동물을 개라고 배웠다고 치자. 그럼 말을 딱 보고 나서 그 자신의 지식의 얘를 동화시켜서 말을 개로 해석해버려. 오케이? 말을 자신이 가진 기존의 도식에 숨어있던 송아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게 동화인 거야. 알았습니까? 성우야. 네. 자는데 어떻게 알아? 듣고 있었어요. 똥강아지야. 웃기지 마. 자, 듣고 있었어요. 계속 볼게. 조절 나왔어요. 이제 조절 보세요. 자신이 가진 도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물이나 상황에 접하게 되면 기존의 도식을 수정해야 되잖아. 왜? 쟤는 말이잖아. 어렸을 때 아빠가 엄마가 발 4개 달린 동물을 가져오면서 나한테 이제부터 너랑 같이 지낼 강아지야, 개야 그랬다고. 그냥 1살, 2살, 3살 먹은 꼬마가 4발 달린 동물 무조건 강아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길을 지나다니는데 큰 말을 본 거야. 그러니까 애기들이 뭐라 그래? 큰 개 그런다고. 동화시키는 거야. 근데 아빠가 뭐라 그래? 저건 개가 아니라 말이야 그런다고. 그러니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조절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조절이 바로 accommodation이라고. 됐어? 됐냐? 애기들은 4발 달린 놈을 개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또는 소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길을 지나가는데 말이 뛰어다녀. 그러니까 아기가 개를 보더니 아빠 송아지, 아빠 강아지 그런다고. 그러니까 아빠 뭐라 그래? 아니요, 저거 말인데? 그러니까 애기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조절해야 되잖아. 그게 accommodation이라고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신의 도식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동이 사자를 보고 고양이라고 말할 때 누군가가 사자라고 말해줌으로써 잘못된 도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죠. 이때 아동은 사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즉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빠가 알려준 말, 이걸 듣고 나서 저게 개가 아니구나 라고 조절을 하게 되고 수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제 평형입니다. 평형이라는 것은 오케이. 우리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동화와 조절이 이제 필수죠. 배웠죠? 맞지? 동화가 뭐죠? 어렸을 때 배운 강아지라는 4발 달린 동물을 말을 보면서 똑같이 여기는 것이 동화야. 그런데 아빠가 얘가
강아지가 아니라 말이라 그래. 그래서 아기들은 자기 지식, 스키마를 조절을 해야 돼. 어코모데이션까지 나왔어. 그리고 나서 이제 지식의 평형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야. 보자. 자, 그리고 무엇보다 전혀 반대의 개념과도 같은 동화와 조절은 균형을 이루어 적용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물체를 볼 때 아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도식인 새에 자신이 본 물체를 동화시키죠. 오케이? 그러나 그 물체가 새가 아닌 비행기라면 아이는 이 새로운 물체인 비행기에 자신이 알고 있는 새의 개념에 동화시키기에는 모양이나 크기 등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도식을 수정하고 조절하는 과정을 겪죠. 이게 바로 assimilation, accommodation이죠. 맞습니까? 자, 이러한 조절의 과정에서 아이는 일시적으로 기존의 도식에 동화되었던 상태가 깨지는 불평형을 느끼게 되죠. 되게 불편한 거야. 아빠 저거 새라 그랬는데 너무 크잖아. 아니 저건 새가 아니라 비행기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도식을 수정해야 돼. 그러면서 되게 불평형을 느끼게 돼. 이는 새와 비행기의 차이를 인지하게 되면서 해소되어서 다시 평형의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새와 비행기의 차이를 아이들이 계속해서 탐구하고 해결책을 찾아가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평형 상태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게 아이들의 인지 발달 단계라고요. 이렇듯 동화와 조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불평형과 평형이 균형 있게 작동될 때 인지가 확장되며 발달한다. 이게 피아제의 인지 이론이라고. 알았습니까? 동화와 조절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불평형, 즉 아기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강아지가 아닌 망아지래, 말이래, 말. 이렇게 불평형이 새로운 지식이 추가되면서 평형 상태, 균형 상태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이라고. 아셨죠? 네. 적응을 위해서는 동화, 조절, 그리고 평형 이 세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이해하셨어? 오케이? 우리 태연이는 이때다 메시지를 보내고 있네요. 죽여버릴 거야 아주 그냥. 네, 이 정도 내용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제? 됐습니까? 이제 가볼게요. 자, 이제 문장 넣기인데 내가 요렇게 난리를 치는 이유가 뭐냐면 이야기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이라고요. 그냥 얘를 봤을 때 보세요 여기. 얘들아, 피아제에 따르면 organizing 조직화야, assimilating 이게 거시기 이쪽이 뭐야? 동화야. 그리고 accommodating이 뭐죠? 조절이야. 됐지? organizing은 뭐예요? 조직화하는 거야. 정리하는 거야. 조직화하는 거야. 제일 중요한 이론은 동화와 얘가 조절이라 그랬습니다. 오케이. 얘가요 여겨질 수 있답니다. 이게 간주되다 여겨지다예요. 간주되다 여겨지다입니다. 무엇으로 여겨질 수 있냐면 일종의 굉장히 복잡한 balancing act, 균형 잡기 행동. 이게 뭘까요? 아까 말했던 아기들은 네 발 달린 동물을 강아지라고 배웠는데 아빠가 제가 말이래. 그래서 동화하죠. 네 발 달린 동물을 무조건 강아지로 동화를 시켰다고. 그리고 나서 얘를 말이라는 것으로 조절했죠.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균형 잡기 행동으로, 즉 equilibrium, 평형 상태, 이게 평형인 거예요. 평형 상태의 일종으로 여겨질 수 있다. 피아제에 따르면. 되셨죠? 그럼 이 전문장 보셔야죠, 이제. 자, 제시문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잘 봅시다. 이것은요, 얘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디스를 찾아내는 거예요. 문장 넣기나 순서. 여러분, 문장 넣기도, 순서 잡기도, 문장 넣기도 전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연결의 고리와 연결 단서가 존재한다 그랬어. 맞아? 맞니? 얘를 찾는 문제예요. 굉장히 감각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뭔지 얘를 찾는 문제라고요. 알았습니까? 얘가 동기부여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 찾도록. 해결책을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때는 평형 상태일 때야, 불평형 상태일 때야. 성우야, 나 지금 질문 던져서 고개를 끄덕댈 때가 아니라고. 네. 평형 상태야, 불평형 상태야. 해결책을 찾으려 할 때는 불평형 상태야. 그럼 불평형 상태가 나오고 나서 얘를 집어넣으면 되지.
예. 됐습니까? 가보자고. 이것이 우리에게 motivate 목적어 뒤에 to 부정사 씁니다. 계속 찾게 한단 말이에요. 해결책을 뭘 통해서? 동화를 통해서 그리고 조절을 통해서 and thus 그리하여 그러므로 우리의 사고는 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요. 왜요? 평형 상태를 찾아간다는 얘기잖아. 맞아? 불평형 상태야. 그러니까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동화하고 조절하면서 우리의 사고가 어떻게 변합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됐지? 오케이. 자, 다시 와서 우리의 피아제에 따르면 미안합니다. 피아제는 굉장히 선생님도 대학 다닐 때 교직 과목 이수할 때 이 사람 거 배웠어요. 교직 과목은 12과목 이수했어요. 2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4학년 때. 4학년 때는 교생 실습이 마지막이었고 11과목을 이론 수업을 들었단 말이에요. 진짜 빡셌어. 저 교사 자격증이 있단 말이에요. 2급. 저는 사립학교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갈 수 있어요. 단 사립학교는 돈을 기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관례가 있더라고요. 물론 임용고시 봐서 순서별로 이렇게 탁탁탁탁탁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오케이? 아무튼 가겠습니다. 돈을 내고 들어가서 월급을 받아요. 자, 갑니다. In his theory, 그의 이론에 따르면 actual changes, 실질적인 변화, 어디에서의 변화냐면 사고에서의 변화는 발생한답니다. 뭘 통해서? 평형 과정을 통해서. 됐죠? 여기 보세요. equilibration. 이게 평형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equilibration, 평형이라고 보고 있어요. 얘가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로. 됐죠? 평형의 과정, 이거를 통해서 사고의 변화가 발생한답니다. 됐죠? 이거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어떤 과정인데요? 행위랍니다, 행위. 어떤 행위입니까? 균형을, 그냥 서칭이에요. 균형을 찾는 행위. 결국 평형이라는 것은 균형을 찾는 행위예요. 아셨죠? 오케이. 됐나? 예. 자, 그의 이론에 따르면 아이들의 어떤 사고의 인지에서의 변화는, 이게 사고를 인지라고 하십시다. 이것에서의 변화는 어떻게 발생하냐면 평형의 과정, 다시 말하면 균형을 찾으려는 행동을 통해서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피아제는요, assume이라는 것은 가정하다죠. 예. 그런데 이걸 주장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가정했다로 해석했네요. 네. 가정했습니다. 가정했다. 죄송합니다. 가정했다. 대절이라고 가정했어요. 대절 전체가 목적어죠. 사람들이 끊임없이 테스트 한다고요. adequacy. 이게 충분함이에요. 무엇의 충분함이죠? 자신의 사고 과정의 충분함을 끊임없이 검증하려고 한다. 또는 적절성이 낮겠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이런 적절성. 이거를 끊임없이 그들의 사고 과정의 적절성을 계속해서 고민한다고. 됐지? In order to achieve,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그 균형을요. 얘는 지시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 균형 상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의 사고 과정의 적절함을 끊임없이 검증하려고 한다고 가정했어요. 됐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자신의 사고의 적절성을 끊임없이 검증하려고 했다고. 됐죠? 지금 여자친구가 분위기가 싸늘해. 분명히 아무 일도 없었어. 근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서 집에 간대. 뭔가 일이 터진 거지, 그지? 오케이? 그럴 때 우리 성우는 고민한단 말이야. 뭐지? 왜 저러지? 내가 진짜 아픈가? 아니,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러한, 뭐랄까, 자기의 사고 과정의 충분함, 이게 적절한지, 이거를 끊임없이 고민한다고요. 왜? 그러한 균형을 찾기 위해서. 됐죠? 오케이. 갑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복잡한 이론이지만, 간단히 말해서 이러한 평형의 과정은요, works like this, 다음과 같이 작용합니다.
땡땡 부연 설명하는 거죠.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가 만약에 예. 우리가 만약에 apply 적용하는 거야. 특정한 스키마. 이게 인지 체계죠. 예. 얘를 적용하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의 사건이나 상황이에요. 됐죠? 그리고 그 스키마가 작용을 한다면. 됐죠? 스키마가 뭐라고? 인지사고의 체계라 그랬어. 인지사고의 체계가 제대로 작용하잖아요. 그러면 이퀄리브리움, 평형 상태가 존재합니다. 평형이 아니고 이건 평형 상태야. 알았지? equilibration 평형, equilibrium 평형. 동의어라고 보셔도 좋아요. 알았죠? 이해하셨나? 예. 오케이. 자, 무슨 말이죠? 내가 어떤 상황이나 이벤트에 대해서 인지체계를 적용을 딱 시켰어. 여자친구 왜 저러지? 어저께 쇼 윈도우 창문에 걸려있는 옷을 보고 예쁘다 그랬는데 내가 안 사와서 지금 삐졌나? 그러면 지금 데리고 가서 사줄까? 하고 여자친구 손 붙들고 그 가게를 들어갔더니 여자애가 화가 풀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인지체계가 맞았어. 그러면 마음이 편한 거죠. 평형 상태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됐죠? 그런데 여자친구가 몸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얘를 손잡고 약국에 데려가면 더 승질 내죠. 넌 내가 왜 화낸지도 몰라? 이러면서. 그쵸? 이렇게 스키마가 제대로 satisfying result,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 여자친구가 몸이 아파서 집에 간대. 그 구체적인 원인이 진짜 아프다고 잘못 판단을 내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손 붙들고 약국 가는 거야. 여기 아파? 약국 가자. 그거 경험담이세요? 시끄러워요. 자, 그냥 생각난 거예요. 저 경험담 아니고요. 저 진짜 멍청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여자친구랑 싸우고 그랬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남자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답정너라는 것이 옛날에는 더더군다나 없었지 않습니까? 맞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누가 알려주지도 않아.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개지랄 떨고 있어. 야,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러면서. 서로 오답만 계속 던지는 거죠. 여러분들 약국이 아니라 병원을 데려갔어야지, 새끼야. 이러면서. 네가 쎄쎄를 해줬어야지, 쎄쎄쎄를. 헛소리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 전날. 저 옷이 이쁘다 그랬는데. 그걸 사주지 않아서 화가 난 건데. 그래서 몸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남자들은 그 둔한 머리로 아무리 전략을 짜도 답이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손 붙들고 가게에 들어가서 옷을 사줬더니 아픈 게 싹 났고 평화로움이 찾아와. 그러면 스키마가 제대로 작용한 거잖아. 그치? 근데 잘못 생각한 거야. 진짜 아프구나. 약국에 데려갔더니 승질을 보럭보럭 내는 거죠. 그럴 때는요. 스키마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생산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disequilibrium, 불평형 상태가 존재하죠. 그리고 우리는 상당히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저러지? 그러는 겁니다. 자, 물론 이러한 불평형의 어떤 수준, 이 수준이 must be just right, 적당하거나 optimal, 최적화돼야 돼. 적절해야 돼. 불평형의 상태가 적당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적화된 상태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너무 이 불평형의 상태가 적잖아? 그럼 우리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변화하는데. 즉 여자친구가 덜 삐졌어. 별로 삐진 티를 안 내. 그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지나치게 엄청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왜 저러지? 모르겠어. 낙담하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그래서 바꾸지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대화가.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뭔지 모르지만 미안해.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가는 겁니다. 불같이 화를 내면요 머리가 굳어버려 남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못 찾는 거죠.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그 뭐라 그래 한 줄 더 남았나? 아니 끝났나요? 그래서 불평형 상태가 나타나는 게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에 지금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불평등이 존재하게 되고 불평형이 우리는 불편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이러한 뭐랄까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찾도록 한단 말이야. 해결책이 뭘까? 동화시켜보고 즉 그 아이의 생각을 내가 그쵸? 동화해보고 행동을 조절해보고 오케이?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 자체가
변화하는 거고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평형 상태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하셨나? 그런데 평형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불평형 상태가 적당한 최적화 수준이 돼야지 너무 지나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적으면 관심을 주지 않고 너무 크면요. 아무것도 못해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이 글은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피아제의 균형 상태 이론에 관한 글이죠. 맞나요? 예. 자, 서영아. 거기에 나와 있는 거를 읽어주세요. 얘는 이기젠포유에 정리된 거고요. 균형 상태 이론. 똑같네요. 자, 피아제의 균형 상태 이론. 이것이 저기입니다. 그쵸? 내가 사진 찍어 드렸었죠. 맞죠? 거기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걸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되셨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